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2차 함수 마지막 시간 2차 함수 활용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먼저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제 중에서 첫 번째로 넓이에 대한 예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여기 지금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 자, 하나의 x절편 그리고 y절편 그리고 꼭지점을 이용한 A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ABC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러한 삼각형에서 넓이를 구하는 거가 또 얼른 생각나지 않아서, 이건 1학년 때부터 나왔던 그림인데 생각나지 않아서 간단하게 한 번만 짚어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점들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절편 y에 0을 대입해서 얘네를 슈슈숑 2차 방정식 풀어줬더니 마이너스 3하고 1 이렇게 나오게 되고, y절편 바로 보이네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꼭지점은 얘네를 표준형으로 변신시켰더니 이 정도 암산되시죠? 안 되는데 선생님 막 강조하나? 자, 슈숑 암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여기를 높이를 구해가지고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높이를 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얘는 사각형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아예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필요하지 않은 색칠 안 되어져 있는 삼각형 3개를 빼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서 굳이 꼭 직사각형을 만들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 사다리꼴 나오게 되네요. 요 사다리꼴에서 필요하지 않은 삼각형 얘하고 얘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 계산은 간단하니까 얼른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체 넓이 사다리꼴 해서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나요? 8. 아랫변 더하기 윗변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2하고 얘를 빼주면 2분의 9, 2분의 1 빼주면 되는 거니까 넓이는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문제 자체에 단위가 없으니까 단위를 쓸 이유는 없겠죠. 자, 두 번째 넓이는 어떤 유형인가 봤더니, 자, 포물선의 꼭지점과 두 개의 절편 X절편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ABC에서 점 B를 지나는 직선 L이 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하도록 하는 직선의 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넓이를 직접 구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번에는 넓이를 2등분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넓이를 2등분을 하기 전에 필요한 점의 좌표들을 구해줘야겠죠. 자, 여기에서 표준형을 바꿔주면 여기 마이너스 1,9 나오고요. 절편 필요한 거 구했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4, 얘는 2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넓이를 2등분을 한다 했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이거를, 자, 넓이를 구하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이게 그림이. 그러니까 넓이를 직접 구해. 그런다? 자, 그러고서 2등분을 할 거면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또 구해요. 이 점의 좌표를 D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점 B와 점 D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직선 L이 꼭지점 B를 지나면서 직선 L이 2등분을 하기 위해서는 L이 바로 이 삼각형 ABC에 무엇이 되면 되나 봤더니 중선이면 되죠. 자, 2학년 때 여러분이 중선의 성질을 배웠어요. 넓이를 서로 2등분을 하죠, 중선은. 자, 그렇다면 중선은 AC의 중점을 지난다는 거죠. 점 B와 AC의 중점을 지나는. 그렇다면 중점의 좌표는 또 어떻게 구했어요? 자, 중점의 좌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중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1학년 거 공부해서 알아줘야 되겠죠. 자, 중점의 좌표, 여기가 중점을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자, 요 두 점 A, B가 있을 때 A, B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해라 그랬으면 이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자, 기억이 가물가물한 학생들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두 개를 빼서 2분의 1을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빼는 거 아니고 두 개를 더해서 X1과 X2를 더해서 Y1과 Y2를 더해서 2로 나누어주면 그게 바로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 구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넓이를 2등분할 거면 중선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9, 2,0을 지나는 거니까 이 두 점의 중점은 2분의 1, 2분의 9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2학년 과정에서 나왔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4,0 그리고 2분의 1과 2분의 9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해서, 자, 기울기를 구해줬더니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했더니 2분의 9 해서 기울기 1 나오네요. 땡큐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확인을 해줬더니 y는 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문제에서 물었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5가 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이 2학년, 1학년 과정에서 공부한 것들 중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뇌어야 하는 것들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중선에 대한 거, 중점에 대한 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내야 되겠습니다. 자, 넓이에 대한 문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와, 이거는 부채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지금 일단 고민은 되는데 필요한 점의 좌표를 먼저 정확하게 구해보도록 할게요. A, B는 지금 각각 꼭지점이고 CD는 X절편 하나씩이에요. 그러면 절편이랑 꼭지점 구해내야 되니까 얘네 바꿔봤더니 X-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있고, 얘를 바꿨더니 얘는 X-4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두 포물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폭이 똑같죠? 포물선이 지금 둘 다 위로 볼록하면서 폭이 똑같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두 개를 완전히 겹쳐줄 수 있는, 서로 합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있는 포물선을 X축으로 4만큼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합동이 4만큼, 3만큼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합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점의 좌표 절편 중에 하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있고, 얘는 요거 절편 중에 하나 해주니까 얘는 2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요 길이가 지금 3 나오고 있고 여기 길이도 3이 나오고 있고, 얘네를 지금 평행이동을 시켜서 합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넓이를 잘라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도형을 바꿔주면 되겠죠. 쉽게, 가능하면 쉽게 바꿔줄 거면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에서 똑같이 축에서 지금 봤더니 요거하고 여러분 정확히 합동인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살포시 갖다가 슝 하고 넣어주면 결국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는 어디가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여러분한테 눈에 아주 잘 보이려나? 내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는 여기에 나오고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그대로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3, 4 해서 5 완전 쉬운 넓이는 12 이렇게 나오죠. 자, 4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정의역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2차 함수 y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문제를 같이 이제 풀어보려고 하죠. 자, 최대 최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역이 있을 때 이 정의역 안에 축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라 그랬어요. 자, 기억들 하시죠? 일단 표준형으로 얘네를 바꿔줬더니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x는 2 이렇게 되는데 축은 이 정의역 안에 포함이 되나요? 되지 않나요? 알 수 없나요? 자, 답은 3번이죠. 알 수 없는 경우, 축이 정의역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경우, 그럴 땐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귀찮긴 하지만 나눠서 해줘야죠. 귀찮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축이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을 때, 포함될 때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그래프를 먼저 가볍게 그려보도록 할까요? 얘네를 지금 두 개로 나눠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2하고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위쪽으로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축이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a가 여기 있을 때, 자, a가 여기 있을 때 정의역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만을 취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가 2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될 때는 그래프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최소값은 a의 함수값,
FA의 값이 그대로 최소값이 되겠네요. 자, 항상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해 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A를 대입해 주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이렇게 문자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가 어느 쪽에 2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이것도 그대로 그려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나오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데, A가 뭐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A가 뭐 이렇게 있어도 되고, 뭐 2보다 작은 쪽에 A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는 그래프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최소값을 물었어요. 최소값은 축이 정의역 안에 포함돼 버리는 거니까 최소값은 바로 축에서 꼭지점에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1 이렇게 되는 거 범위 나눠줘야 되니까 A가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A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A가 2하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굳이 A가 2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하지 않고요. 둘 중에 어느 한쪽에 그냥 중호를 그대로 갖다가 포함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 할 때 얘기했죠. 축이 정의역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줘야 되고, 그리고 모를 때에는, 그럴 때에는 반드시 축이 어느 쪽에 있는지의 정의역에 따라서 얘를 나누어서 얘네를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 플러스 y가 3이고 x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줘야 되겠죠. 미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미지수를 줄여주면 되겠고, 그럼 내가 y를 없애주고 싶어요. y를 없앨 거면 등식의 변형 이용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 2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을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돼서 결국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올 수가 있나 라는 거는 요 조건을 분석하지 않은 거죠. 나와 있는 조건은 다 이용을 해야 돼요. 요걸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로 바꿨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를 풀어줘야 되겠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도 반드시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고,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하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해요. 그러니까 문자를 없애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문자를 없애면서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같이 꼭 분석을 해줘야 돼요. 0보다 크니까 여기 치환을 해준 얘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x 범위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자, 일단은 표준형으로 얘를 변신시켜줬더니 x-1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거라서 최대 최소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리시고 축이 정의역 안에 포함되어 있죠. 자, 축이 정의역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면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니까 최소값은 얼마? 6 나오는 거죠. 축이 포함이 되니까. 그 다음에 최대값은 축에서 더 멀리 있는 곳에서 찾으라 그랬죠. 점점 올라가는 거니까 축 x는 1보다 더 멀리 있는 거 x에다가 3을 쇼숑 대입해서 3의 함수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계산을 해주면 최소값, 최대값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6번째 문제 봤더니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y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3분의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얘는 분명히 2차 함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라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일단은 여기에서 분모를 우리가 하나의 함수로 생각해서 2차 함수니까 분모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걔네 최대값, 최소값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분모를
gx라고 해서 2차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3. 얘네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여기 나와 있는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분모가 커지면 여기 전체적인 값은 작아지는 거고 분모가 작아질수록 전체 값은 커지니까 결국은 얘 g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그거 역수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x의 범위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축이 정의역 안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네를 바꿔주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절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5의 제곱 플러스 자 계산 슈슈숑 자 암산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선생님이 미리 이거 암산 해놨어요. 자 그래서 얘는 8분의 79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축이 x는 4분의 5 이 축의 방정식, 축이 정의역 안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포함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얘는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값을 그대로 대입하고 경계값 2개만 대입해서 확인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줬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20 이렇게 나오고 1을 대입을 해주면 얘네는 1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자 결국은 요 y의 최소값은 2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해서 큰 거, 작은 거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20분의 1, 최대값은 10분의 1 이렇게 해서 분모의 최소값, 최대값을 정확히 구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포물선과 직선에서 자 포물선 위에 한 점, 그 다음에 지금 x축에 평행하게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는 특별하게 지금 정의역을 제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점 P와 점 Q의 좌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뭐 어떤 문자로 해도 관계없는데 점 P점의 X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A라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P, Q의 모든 좌표를 표현해주기만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의 미지수를 이용해서 좌표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라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P점의 좌표는 여기에서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그걸 이용해서 여기가 지금 아까 X축에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값이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Q점의 좌표 역시 Y좌표는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그러면 y는 x-1이니까 x는 y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가 바로 q의 x좌표 되시겠고요. 그러면 pq의 길이는 y좌표는 똑같으니까 a제곱 플러스 2에서 a 값을 빼주면 그게 바로 pq의 길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구나 결국은. 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얘는 뭐 표준형으로 금방 바꿔줄 수 있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 최소값은 4분의 7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이 두 점의 좌표를 하나의 미지수만 이용해 가지고 잘 표현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2차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최대, 최소 마지막 유형 역시 도형을 이용한 최대, 최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그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자, 도형이 나와 있지 않고 문제만 나와 있는 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이겠죠.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포물선을 그렸더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자,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는 2,4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이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 도형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직사각형 어떻게 그려도 관계없어요. 자,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점 A, B, C, D 이렇게 놓고서 아까 했던 것처럼 한 점의 좌표를 뭐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나머지 점의 좌표들을 그대로 표현해주면 되겠는데 요 A점, B점의 X좌표를 A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A 플러스 O 이렇게 되는데, 자,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A점, B점, C점, D점의 좌표를 모두 다 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요 점 하나만 좌표를 정확하게 표현해도 둘레나 넓이를 구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을 이용해서 둘레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X좌표, Y좌표 나와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는 y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가 세로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축 여기가 지금 2가 나오고 있는데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좌우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 길이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지금 나오게 되는 거 2 마이너스 a, 요점의 좌표가 a니까 이 길이가 2 마이너스 a가 되면 요 길이는 결국은 4 마이너스 2a가 돼서 가로의 길이까지 나오죠. 그럼 결국은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둘레를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둘레는 2배의 가로의 길이 플러스 세로의 길이니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를 그대로 더해주면 이게 바로 둘레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자 2배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6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최대값은 A점의 좌표가 1일 때 최대값은 1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점의 좌표를 굳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 대칭이 된다라는 이차함수 포물선의 중요한 특징을 생각해서 가로의 길이 정도는 간단하게 구해내주는 센스. 최대 최소 문제를 아까 도형 문제를 하고 끝내려고 봤더니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하나 또 선생님 눈에 띄어서 하나 더 해보고 최대 최소를 진짜로 마치도록 할게요. 최대 최소가 정말 여러 가지로 나오네요. 자, 100원씩 팔면 300개가 팔리는 어떤 물건을 가격을 X1, 한 개당 가격을 X1 올리면 판매 개수가 2X개 적게 팔리더라, 전체 판매 개수가. 그랬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게 하는 한 개의 가격은 얼마이면 되겠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가격을 어떻게, 나에게 들어오는 판매 금액은 가격과 한 개당 가격과 판매 개수를 곱해주면 그게 나에게 들어오는 판매 금액, 수익금이 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겠어요. 요거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러고서는 자,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 100원씩 팔던 거를 X1을 올렸으니까 가격은 100원에서 X1을 더해줘야 되겠고, 300개 팔리던 개수가 가격이 올라가면 2X개만큼 적게 팔린다라고 했으니까 300개에서 2X개를 빼서 곱해주는 게 바로 나에게 들어오는 판매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산수 문제가 되는데 숫자가 조금 커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200이고 300이니까 100x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3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전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한 개당 가격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 최소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축이 x가 뭐가 되는지만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할 때는 굳이 얘네를 모두 다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축의 방정식만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x 50이니까 25의 제곱하고 뭐 계산이 그닥 어렵지는 않아서 얘네가 지금 이렇게 계산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결국은 x가 얼마일 때, x가 25일 때 최대 판매 금액이 된다라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25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개당 가격은 뭐라는 거예요. 100원에서 25원씩을 올렸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 판매가 되도록 하는 가격은 125원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날 조건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봐야 되겠죠.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할 거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관계는 없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A가 0보다 큰 경우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A가 0보다 작은 것까지 생각해서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모든 사분면을 또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꼭 이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돼도 되겠는데 결국은 축은 어느 쪽에 있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 축이 X축보다 큰 쪽에, Y축보다 큰 쪽에 있어도 되고 Y축보다 작은 쪽에 있어도 모든 사분면을 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A가 0보다 클 때는 반드시 Y절편인 C가 0보다 작아야지 모든 사분면을 지나게 되죠. 반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Y절편인 C가 반드시 0보다 크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지금 이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한다. 그러면 이게 근의 개수하고 관계가 있나? 근이 2개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그려줘 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근이 2개가 나오고 x축하고 2번 만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 3, 4분면을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근의 개수가 2개라는 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Y절편, 그 다음에 그 2개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C는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0보다 작고 C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는 학생들 있습니다. 그런데 얘랑 얘를 우리는 동시에 한 방에 표현해 줄 수 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 된다는 거,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거를 2가지로 나눠서 굳이 써줄 이유는 없다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근의 개수가 나왔으니까 2차 방정식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다른 쪽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2개가 존재하긴 하지만 반드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어요.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할 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인 거는 곱이 0보다 작다는 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 즉 AC가 0보다 작다. 2차 방정식 내용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고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풀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교점을 이용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y는 a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포물선과 직선의 2개의 교점 사이를 지난다.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물선과 포물선의 교점 또는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 연립해서 2차 방정식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고 일단은 자, 요런 건 항상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네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 되면서 그래프가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그래프 그렸더니 얘가 지금 y절편 마이너스 3 x절편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서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요 점의 좌표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선생님은 이게 이제 절편까지가 얼른 머릿속에서 생각이 돼서 얘네를 절편해주면 x절편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절편? 교점이 벌써 구하지 않고 두 개 연립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네요. 땡큐죠 뭐.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만 구해주면 되겠어요. 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연립을 해줘야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값이 같도록 하는 x값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했더니 x제곱 뭐가 되는 거죠? 자,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 돼서 인수분해를 여기 슈숑 해주면 마이너스 3, x의 값은 마이너스 3과 x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되게 특별한 점들에서 결국은 만나네요. 마이너스 2라는 것은 꼭지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조금 틀어지긴 했으나 요 점의 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꼭지점에서
x절편 하나와 꼭지점에서 만나는 자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교점 사이를 두 개의 교점 사이를 지난다. 누가? y는 a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y는 ax 플러스 2라는 직선은 지금 y절편 2를 지나면서 요 두 개의 교점 사이를 지나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요 점을 지날 때 꼭지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 그리고 요 x절편을 지날 때의 기울기를 구해서 요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교점 사이를 지나게 되는 거니까 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 증가량,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때 a의 값은 뭐가 되는 건가요? 2분의 3 이렇게 나오고 자, 요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 구해주면 3분의 2 이렇게 나오니까 A의 범위는 3분의 2 이상 2분의 3 이하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 이거는 교점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같이 풀어봤어요. 자, 이렇게 하고 문제가 끝났나라고 봤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교점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울기 구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교점 사이를 지난다 그랬어요. 교점 사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하면 부터까지는 포함이죠. 그러나 1과 10 사이 그러면 그건 불포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쓰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열심히 구해가지고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이니까 등호를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주의를 놓치지 않도록. 자, 12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포물선 y는 x제곱과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있고 점 A의 y좌표, 점 B의 y좌표가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직선의 식을 구하는 자,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또 학생들이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보기에는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 A점의 y좌표가 1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완전하게 알고 있는 이 포물선의 식에 대입해서 x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y에 1을 대입하면 x제곱은 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A점의 좌표가 지금 4, 4분면이 아니라 2, 4분면에 있으니까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1. 그러면 B점의 좌표는 여기에서 2,4 이렇게 되겠죠. 4는 x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A점의 좌표하고 B점의 좌표만 정확하게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1,1 그리고 2,4를 지나는 직선의 식 구해주면 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y는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했더니 기울기 1 나오나요? 자, 기울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편 이용해가지고 해주면 여기에서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두 개의 포물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개의 포물선이 주어져 있을 때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두 포물선과 만나도록 하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4가 되도록 하는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요 길이가 4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요런 거는 좌표 이용하라 그랬죠. 하나의 미지수를 이용해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P점의 좌표를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P점의 좌표 P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 실수 하지 마시고 얘는 포물선 요거죠. 얘의 포물선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고 자, Q점의 좌표는 똑같이 A,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PQ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그대로 빼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여기를 그대로 빼주면 되니까 PQ의 길이는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길이가 4가 되도록 하는 값을 A의 값을 구해주면 P의 좌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8은 4가 되도록 하는 A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 결국은 A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마이너스 2를 나누어주면서 양쪽에 똑같이 나눠주면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a의 값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옵니다. 자, 계산을 해줬더니 a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와요. 그러면 그림에서 지금 P점의 좌표가 0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A는 2가 되는 것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많이 틀려요. 자, PQ의 길이가 4가 된다라고만 했고 PQ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여기다 임의적으로 그림을 그려준 거고 문제에서도 여기 PQ가 직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이 그림을 그려준 이유는 문제에다가 설명만 해놓으면 학생들이 문제 자체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는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점의 이 PQ의 길이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PQ의 길이가 4가 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 여기 있으니까 A는 2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4 또는 A가 2일 때 대입을 해주면 1 이렇게 해서 P점의 좌표는 2개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이차함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가지고 여러분 조금 지쳐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문제는 또 어떤 건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2차 함수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일단은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려주면은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하면서 여기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금방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구해서 여기 그림을 나름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X절편이 0하고 4라는 것이 금방 보이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 그렸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X절편이 0하고 4인데 얘는 위로 볼록한 거니까 똑같이 X절편 0하고 4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지금 X축에 대해서 살짝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합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얘네를 여기 안에 이 포물선에 내접하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두 개의 포물선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자 이렇게 사각형이 지금 됐을 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한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해주면 직사각형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문제 풀어줄 수 있겠고요. 자, X좌표 A라고 했어요. X좌표가 A가 되면 Y점의 좌표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대입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나왔고 정사각형이면 지금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또 요 점의 좌표까지를 구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복잡해집니다. 한 점만 가지고 아까 직사각형에서 한 점만 가지고 구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한 점만 가지고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축을 잘 이용해주면 되죠.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포물선의 특징이 어찌나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지 안에 들어있는 여기 조그만 정사각형 요 안에 있는 것도 당연히 정사각형이 되죠. 그러면 축은 얘가 지금 2가 되고 있고 여기 길이가 이 점의 좌표가 A니까 요 길이 2-A 요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2A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2A와 2 마이너스 A의 값은 같다. 이렇게 해서 얘네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A의 값만 구해주면 되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계산은 빨리 하고 가도록 할게요. 얘네가 워낙 좀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A가 뭐가 나오나 봤더니 근해 공식을 써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됐어요. 근데 조건은 지금 만족하는 거 3 플러스 루트 5가 되면 4보다 더 크게 나와버리고 우리가 지금 A점을 2보다 작은 쪽에 잡았기 때문에 A의 좌표는 3 마이너스 루트 5 자, 요 정도까지는 학생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점의 좌표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줘야죠. 한 변의 길이는 뭔데? 2-A 아니죠? 요거의 몇 배? 2배.
한 변의 길이는 4-2a의 값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2배를 시켜서 4를 빼주면 요 길이는 2 루트 5-2 해서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5-2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림을 일단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좌표를 굳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안에 있는 게 정사각형이라는 걸 빨리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고, 여기에서 2차 함수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그냥 넓이만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또 답을 하나를 더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또 그거는 또 센스 있게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문제에서 의미하는 게 여기에 내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림 여기다가 조그맣게 얼른 그려볼게요. 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내접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네가 지금 서로 대칭이동이 되는, 서로 대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 길이들이 전부 다 똑같고 각도까지 90도가 되면서 정사각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다는. 그랬더니 얘가 지금 정사각형은 마름모이기도 하니까 요 대각선 길이 4, 여기 대각선 길이도 4 금방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했더니 여기 지금 넓이가 얼마가 나오죠? 8, 16의 2분의 1이니까 8 나와서 2루트 5 마이너스 2 또는 여기에서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2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찾아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했고요. 지금 선생님은 요 점의 x좌표를 a라고 해서 구해줬는데 여러분들도 요거를 다시 한번 꼭 풀어봐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를 a라고 두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